정약용이 말하는 자녀를 사랑할수록 반드시 숨기고 속여야 할 4가지 진실. 1. 가정 내 갈등에 대하여. 1. 가정의 불화를 자식의 어깨에 얹지 말고 스스로 짊어지라. 부모의 다툼은 부모의 몫이다. 자식에게 편을 들라 하거나 누가 옳은지 판단하라 요구하지 말라. 그것은 어린 영혼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이다. 자식은 중재자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라. 부부 사이의 갈등은 부부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 자식이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한 아이가 말했다. 엄마 편도 들 수 없고 아빠 편도 들 수 없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갈등을 떠넘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자식은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한다.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은 자식에게 자기 마음의 절반을 버리라는 것과 같다. 부모는 어른이다. 어른답게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라. 갈등이 있다면 문을 닫고 조용히 풀라. 자식 앞에서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에게 네가 판단해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자식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은 부모의 평화로운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혹은 자신을 갈등의 한가운데 세웠던 고통을 기억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오늘의 당신에게 달려있다. 부모의 불화는 부모가 책임지라. 그것이 어른의 도리이자 부모의 의무다. 말다툼은 부부가 풀고 자식은 평화를 보게 하라.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식의 심장은 두근거린다. 불안과 공포가 어린 마음을 잠식한다. 부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 앞에서 폭발시키지 말라. 자식에게는 안전한 집이 필요하다. 집은 피난처여야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했다. 우리 집은 늘 조용했단다. 할아버지와 내가 다투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툴 일이 있어도 너희 아버지가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했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다. 자식에게는 평화만을 보여주라. 말다툼 후에는 반드시 화해하라. 그리고 자식 앞에서 다시 웃는 모습을 보이라. 자식은 부모의 화해를 보며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배운다. 하지만 끝없는 다툼만 본다면 그들은 관계란 고통스러운 것이라 여기게 된다. 자식에게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을 선물하라. 그것이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부부가 조용히 문제를 풀 때 자식은 안정감을 느낀다. 우리 집은 괜찮구나라고 생각한다. 이 안정감이 자식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다. 반대로 매일 다툼을 목격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에 시달린다. 오늘 당신이 자식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라. 3. 자식 앞에서 남을 흉보지 말고 덕을 보이려 애쓰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씨앗이다.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그 씨앗은 자식의 마음에 심어진다. 그리고 자라서 독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세상을 배운다. 부모가 늘 남의 흉을 본다면 자식도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된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집안은 문제가 많아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저분은 이런 좋은 점이 있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라고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말투를 그대로 흡수한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식도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한 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자식들에게 늘어놓았다. 세월이 흘러 그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할머니를 멀리했다. 어머니는 나중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자식의 마음에 심어진 부정적인 씨앗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덕을 말하기는 어렵다. 어려운 길을 택하라. 자식 앞에서는 특히 더욱 그러하라. 자식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가르치라. 사람들에게는 좋은 면이 있다고 일깨우라. 그것이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 4. 가정의 갈등을 자식에게 심부름시키지 말고 직접 전하라.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전해라고 말하지 말라. 자식을 전령으로 쓰지 말라. 그것은 자식을 갈등의 한가운데 세우는 것이다.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라. 부부 사이에 해야 할 말을 자식을 통해 전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어느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저한테 아빠에게 전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전쟁터의 깃발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식은 깃발이 아니다.
메신저도 아니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이며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부부 사이의 소통은 직접 해야 한다.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라. 자식을 끼워 넣지 말라. 자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내가 제대로 전했나? 내 때문에 더 싸우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자식을 짓누른다. 직접 대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른의 책임이다. 자식은 부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줄 의무가 없다. 부모는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식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지켜야 할 보물이다. 5. 중재를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화해의 길을 찾으라. 내가 중간에서 좀 말해줘라고 자식에게 부탁하지 말라. 자식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도 권한도 의무도 없다. 부부의 갈등은 부부가 풀어야 한다. 자식에게 짐을 넘기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져버리는 일이다. 어느 청년이 고백했다.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제가 뭘 해도 소용없었고 결국 제 마음만 병들었죠. 이것이 중재를 강요당한 자식의 모습이다. 그들은 부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린다. 부모는 어른이다. 어른끼리 해결하라.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자식이 당신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 화해의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대화를 시작하라. 용서를 구하라. 먼저 손을 내밀라. 그것이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식 앞에서 내가 엄마를 설득해봐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갈등을 해결할 책임이 없다. 그들은 그저 평화로운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을 뿐이다. 중재를 요구하지 말라. 스스로 일어서서 화해하라. 그것이 부모의 용기다. 6. 부모의 분노를 자식에게 전하지 말고 스스로 사기라. 화가 날 때가 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자식에게 쏟아내지 말라. 아빠가 이런 짓을 했어. 엄마가 날 이렇게 대해라고 자식에게 하소연하지 말라. 그것은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 자식은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부모의 분노를 받아낼 그릇이 아니다. 분노는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혼자 있을 때 사귀고 명상하고 산책하며 풀어라. 자식 앞에서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자식을 지키는 길이다. 한 아버지는 아내와 다툰 후 자식들에게 아내의 잘못을 늘어놓았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고 가족은 결국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세월이 흘러 그 아버지는 후회했지만 자식들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분노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자식에게 전한 분노의 말은 영원히 남는다. 화가 나더라도 잠시 참으라. 혼자 있을 때 울고 소리치고 베개를 때리라.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평온을 유지하라. 자식은 부모의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며 성숙해진다. 분노를 자식에게 쏟지 말라. 그것은 자식을 상하게 하는 칼날이다. 7. 혈연은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이니 금을 긋지 말라. 부부가 다투더라도 가족은 가족이다. 혈연은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자식 앞에서 이제 너희 할머니와는 연을 끊겠어. 저 집안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어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자식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다. 자식에게는 온전한 가족이 필요하다. 부모 세대의 갈등으로 인해 조부모나 친척과의 인연을 끊지 말라. 자식은 넓은 가족 안에서 자라야 건강하다. 가족의 금을 긋는 것은 자식의 세계를 좁히는 일이다. 어느 어머니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자식들을 할머니로부터 멀리했다. 자식들은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 성인이 되어 그들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왜 우리에게서 할머니를 빼앗았나요? 어머니는 답할 말이 없었다. 금을 긋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부모 세대의 문제는 부모 세대에서 끝내라.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지 말라. 혈연의 끈을 존중하라. 자식이 가족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금을 긋지 말고 다리를 놓으라.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지혜다. 8.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풀고 자식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 부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시댁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털어놓지 말라. 자식은 아직 그런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집안의 고통을 자식에게 나누면 자식은 그 무게에 짓눌린다. 우리 집이 어려운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라고 자식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자식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낀다. 한 청년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들으며 자랐다. 그는 늘 불안했고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돈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나누지 않았다면 그는 더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집안의 일은 부모가 해결하라. 자식에게는 그들의 나이에 맞는 평화와 즐거움을 주라.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오히려 그 고통에 자신의 고통을 더할 뿐이다. 집안의 어려움은 부모의 지혜로 풀어라. 자식에게는 희망만을 보여주라. 9. 불만을 자식에게 쏟지 말고 침묵 속에서 다스리라.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불만을 자식에게 쏟아내지 말라. 아빠는 이래서 안 돼. 엄마는 저래서 문제야라고 말하지 말라. 자식은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한다. 한쪽을 깎아내리는 것은 자식의 마음을 찢는 것이다. 불만은 침묵 속에서 다스리라. 혼자 있을 때 일기를 쓰거나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상담을 받으라.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입을 다물라. 자식에게 부모는 온전해야 한다. 부모의 불만을 듣는 자식은 마음의 안정을 잃는다. 어느 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딸에게 늘 털어놓았다. 딸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게 되었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성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의 불만이 딸의 인생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운 것이다. 침묵은 힘이다. 특히 부모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불만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 입을 다물라. 자식을 위해 참으라. 그 침묵이 자식을 지킨다. 불만은 혼자 사귀고 자식 앞에서는 평온한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10.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덕을 보이며 가르치라. 부모도 불완전하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 그 허물을 끊임없이 드러내지 말라.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변명하지 말라. 대신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덕을 쌓아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부모가 허물만 드러낸다면 자식은 무엇을 배우겠는가? 부모가 덕을 쌓으려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식도 그 길을 따를 것이다. 허물을 말로 늘어놓기보다 행동으로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라. 한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 잘못을 자식들에게 자주 이야기했다. 아빠도 젊었을 때 실수가 많았어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췄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했다. 오히려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굳이 보일 필요는 없다. 대신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라.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허물을 말하지 말고 덕을 실천하라. 11. 원망을 입에 올리지 말고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다.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저 집안이 우리를 이렇게 대했어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 원망을 삼키라. 대신 은혜를 기억하고 말하라. 할머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빠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아니? 라고 말하라. 자식에게는 가족의 좋은 면을 보여주라. 원망은 자식의 마음에 뿌리 내려 독이 된다. 하지만 감사는 자식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어느 할아버지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손주들 앞에서는 늘 며느리를 칭찬했다. 너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시지. 손주들은 어머니를 존경하며 자랐고 가족은 평화로웠다. 원망을 입에 올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은혜를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내라. 자식을 위해서라도 감사를 선택하라. 원망은 집안을 어둡게 하지만 감사는 집안을 밝힌다. 자식에게 밝은 집을 선물하라. 원망을 버리고 은혜를 새기라. 12. 자식은 부모의 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라. 부부가 다툴 때
자식에게 넌 누구 편이니? 라고 묻지 말라. 자식은 누구의 편도 들 수 없다. 그들은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을 편가르기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들은 당신의 동맹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다. 자식에게는 자신의 인생이 있다. 그들은 부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꾸고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부모의 문제로 자식의 인생을 방해하지 말라. 어느 딸은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아버지 편을 들라는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도 사랑했다. 결국 그녀는 양쪽 모두에게서 멀어졌다.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부모의 갈등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이다. 자식을 자유롭게 하라. 그들이 당신의 갈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라. 자식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축복하라. 편을 들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당신의 편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의 독립을 존중하라. 13. 불화를 키우지 말고 화합을 길러 자식에게 본을 보이라. 부부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불화로 키우지 말라. 작은 다툼을 큰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오히려 화합하는 법을 자식에게 보여주라. 아빠와 엄마는 생각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라는 것을 가르치라. 자식은 부모의 화합을 보며 관계를 배운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고 타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간다. 반대로 불화만 본다면 자식은 관계란 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여기게 된다. 한 부부는 의견이 다를 때마다 자식 앞에서 토론했지만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타협점을 찾았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를 보며 건강한 의사소통을 배웠다. 성인이 되어 그들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화합은 노력해야 얻어진다.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그 노력을 기울이라. 불화를 키우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자식에게 상처만 남긴다. 화합을 길러라. 자식 앞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본이다. 14. 가족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장점을 일깨워 자식의 귀에 심어주라. 모든 사람에게는 장단점이 있다. 가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가족의 허물을 들추지 말라. 내 삼촌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내 이모는 성격이 이래서 문제야라고 말하지 말라. 대신 그들의 장점을 말하라. 내 삼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내 이모는 어려울 때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라고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말을 통해 가족을 알아간다. 부모가 가족의 좋은 면을 말하면 자식도 가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어느 어머니는 시누이에 대한 불만이 많았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늘 고모의 장점을 말했다. 고모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 너희도 본받으렴. 자식들은 고모를 존경하며 자랐고 가족 간의 관계는 따뜻했다. 허물을 들추는 것은 쉽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점을 찾아 말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을 기울이라. 자식을 위해서라도 가족의 좋은 면을 보려 애쓰라. 자식의 귀에 심어진 긍정적인 말은 평생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가족의 허물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 하지만 자식에게 심어진 부정적인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장점을 말하라. 자식이 가족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것이 자식에게 든든한 뿌리를 만들어주는 길이다. 15. 자식에게는 평화로운 집안을 보여 뿌리가 든든함을 알게 하라. 자식에게 집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폭풍이 몰아쳐도 집에 오면 평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부모의 갈등으로 집을 전쟁터로 만들지 말라. 자식이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라. 평화로운 집에서 자란 자식은 뿌리가 든든하다. 세상에 나가 어려움을 겪어도 집이라는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대로 집이 불안한 자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안정을 찾지 못한다. 한 청년이 말했다. 우리 집은 늘 평화로웠어요. 부모님이 다툰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는 평화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저는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평화로운 집을 선물하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유산이다. 부모의 갈등은 부모가 조용히 풀고 자식에게는 따뜻하고 평화로운 모습만을 보이라.
자식이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평화로운 토양을 만들어주라.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다. 기. 지난날의 후회에 대하여. 1. 과거를 자식 앞에 늘어놓지 말고 오늘의 덕행을 쌓으라.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다.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를 더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라고 자식 앞에서 후회를 늘어놓지 말라. 그런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자신 때문에 부모가 고통받는다고 여긴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후회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는 있다. 과거를 말하는 대신 오늘 덕행을 쌓으라. 자식에게 친절하라. 사랑을 표현하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길이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어릴 적 바빠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늘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그 후회를 입에 담지 않았다. 대신 지금이라도 자식과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관심을 보였다. 자식은 아버지의 현재 모습에 감사했다. 후회는 과거를 붙잡는 것이다. 하지만 덕행은 미래를 여는 것이다. 과거를 늘어놓지 말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라.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후회가 아니라 부모의 현재 사랑이다. 오늘 사랑하라. 오늘 함께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기. 후회로 자식을 누르지 말고 감사로 자식을 키우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는다. 자식은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짐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 후회를 말하는 대신 감사를 말하라. 너를 낳고 키운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게는 보물이야 라고 말하라. 자식은 이런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 자존감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 한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며 많은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에게 단 한 번도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를 키우며 나도 성장했어. 고마워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존경했고 자신들도 긍정적인 부모가 되었다. 후회는 자식을 짓누르는 돌이다. 하지만 감사는 자식을 날게 하는 날개다.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자식을 무겁게 할 것인가? 가볍게 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라. 자식에게 그들의 존재가 축복임을 알려주라. 그것이 자식을 건강하게 키우는 길이다. 3. 그때 더 잘했어야 했다 말하지 말고 지금 잘하겠다 다짐하라. 과거를 바라보며 한숨 쉬지 말라. 그때 내가 더 인내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내가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에게 불편함을 준다. 미래를 바라보며 다짐하라.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더 잘 들어주겠어. 앞으로는 더 자주 만나자라고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현재와 미래의 의지를 필요로 한다.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사랑과 미래의 약속을 원한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이 청소년일 때 엄격하게만 대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를 늘어놓는 대신 지금부터는 내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관계는 회복되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의 손을 잡으라. 그때를 말하지 말고 지금을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다짐은 행동으로 증명하라. 4. 지나간 허물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의 선행으로 갚으라. 과거에 자식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있을 수 있다. 바빠서 무시한 적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 허물에 머무르며 자책하지 말라. 자책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뿐이다. 오늘의 선행으로 갚으라. 과거에 화를 냈다면 오늘은 온화하게 대하라. 과거에 무관심했다면 오늘은 관심을 보이라. 과거의 빚은 미래의 사랑으로 갚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현재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한 어머니는 젊은 시절 육아 우울증으로 자식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그것을 깊이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에 머무르지 않았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자식에게 최선을 다했다.
자식은 어머니의 현재 사랑에 감사했다.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허물을 어떻게 대하느냐다. 허물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라. 일어서서 오늘 선행을 쌓으라. 과거의 실수는 현재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다. 오늘 사랑하라. 그것으로 과거를 갚을 수 있다. 5. 부모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식의 성장을 기뻐하라. 부모도 사람이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것을 인정하라. 하지만 자식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늘어놓지는 말라. 나는 나쁜 부모였어. 나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라고 자책하지 말라. 불완전함을 인정하되 자식의 성장을 기뻐하라. 내가 부족한 부모였는데도 너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라고 기뻐하라. 자식은 부모의 기쁨을 필요로 한다. 부모의 자책이 아니라 부모의 자랑을 듣고 싶어 한다. 어느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는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너는 그런 나를 딛고 훌륭하게 자랐어.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자식은 이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 자신의 성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불완전함은 인정하되 그것을 자식에게 짐으로 주지 말라. 대신 자식이 그런 불완전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하라. 자식의 성장을 기뻐하라. 자식의 강인함을 칭찬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6. 후회는 스스로 삼키고 칭찬은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라. 후회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 마음속으로 사기라. 일기에 쓰거나 혼자 울거나 명상으로 풀어라.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후회를 말하지 말라. 대신 칭찬을 아낌없이 주라. 너는 참 잘하고 있어. 내가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칭찬으로 자란다. 칭찬은 자식의 자존감을 키운다. 후회는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낸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부모라면 당연히 칭찬을 선택해야 한다. 한 어머니는 자식이 어릴 적 충분히 놀아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후회를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식의 작은 성취도 크게 칭찬했다. 잘했어.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라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자식은 자신감 있게 자랐다. 후회를 삼키는 것은 쉽지 않다. 목이 메고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참으라. 그 후회를 혼자 소화하라. 그리고 자식에게는 칭찬과 격려만을 주라. 자식은 부모의 후회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한다. 칭찬하라. 아낌없이 칭찬하라. 7. 닫힌 문을 다시 열지 말고 새 길을 내어 자식을 맞으라. 과거에 자식과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수 있다. 그 문은 이미 닫혔다. 그 문을 다시 열어 과거를 들추지 말라. 그때 네가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지 말라. 새 길을 내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라. 과거는 묻고 현재부터 다시 시작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잊자라고 말하라. 자식도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는 것은 관계를 파괴할 뿐이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먼저 과거는 잊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고 손을 내밀었다. 아들도 응답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었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면 문이 부서진다. 그냥 놔두고 새 길을 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다. 자식을 맞이할 새 길을 내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걸어가라. 그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다. 8. 회화는 자식의 짐이니 스스로 짊어지고 내려놓으라.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다 후회스러워.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이 한이야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회화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회한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린다. 회한은 스스로 짊어지라. 혼자 감당하라. 자식에게 전가하지 말라. 그리고 가능하면 그 회한을 내려놓으라.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를 찾으라. 자식에게는 평온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라. 한 어머니는 이혼 후 홀로 자식을 키우며 많은 회한을 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회한을 자식에게 말하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 울고 친구에게 털어놓고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내려놓았다. 자식 앞에서는 강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였다. 회한을 짊어지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것을 자식에게 나누는 것은 더 큰 고통을 만든다. 스스로 감당하라.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으라. 명상하고 기도하고 자연을 걸으며 평화를 찾으라. 자식에게는 회한이 아니라 평온을 물려주라. 9. 옛 일을 읊조리지 말고 오늘의 웃음을 나누라. 옛날에는 말이야.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고 과거를 되뇌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겹다. 특히 힘들었던 과거, 후회스러운 과거를 반복해서 듣는 것은 고통이다. 오늘의 웃음을 나누라. 지금 재미있는 일을 이야기하라. 자식과 함께 웃으라.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 현재를 즐기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어느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과거의 고생담을 늘어놓았다. 자식들은 점점 방문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과거 이야기를 멈추고 현재의 즐거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자식들은 다시 자주 찾아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되뇌어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만들 수 있다. 지금 웃을 수 있다.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옛 일을 읊조리지 말고 오늘의 기쁨을 만들어라. 자식과 함께 웃으라. 그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10. 후회는 눈물이요. 인정은 빛이니 빛으로 자식을 비추라. 후회는 어둡다. 눈물을 부른다. 마음을 무겁게 한다. 하지만 인정은 밝다. 빛을 낳는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 내가 부족했지만 너는 잘 자라줬어. 고마워라고 인정하라. 이것이 빛이다. 자식을 후회의 어둠으로 덮지 말라. 인정의 빛으로 비추라. 너는 정말 훌륭해.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어라고 말하라. 자식은 부모의 인정으로 빛난다. 자신감을 얻고 자존감을 키운다.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내가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너는 더 행복했을 텐데라고 말하려다 멈췄다. 대신 너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내 강인함이 자랑스러워라고 말했다. 자식의 얼굴이 환해졌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인정의 빛을 발하라. 자식을 어둠이 아니라 빛 속에 세우라. 자식의 장점을 보고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 빛이 자식의 인생을 밝힌다. 후회를 버리고 인정을 선택하라. 빛으로 자식을 비추라. 11. 불행을 자식에게 고백하지 말고 희망을 전하라.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행복하지 못했어라고 자식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은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자식은 부모가 불행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특히 너 때문에라는 말이 덧붙여지면 자식은 평생 그 짐을 진다. 희망을 전하라. 인생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내게는 행복이었어라고 말하라. 자식에게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라. 희망을 주라. 그것이 자식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어느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키웠다. 하지만 그녀는 자식에게 우리는 가난했지만 사랑은 풍족했어. 그게 진짜 부자야라고 말했다. 자식은 이 말을 평생 기억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 불행을 고백하는 것은 자식에게 절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전하는 것은 자식에게 날개를 다는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희망을 택하라. 자식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가르치라. 희망을 전하라. 12.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현재를 다하여 보상하라. 과거는 이미 흘러갔다. 타임머신은 없다.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재를 다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과거에 바빠서 자식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내라. 과거에 감정 조절을 못해서 소리를 질렀다면 지금은 온화하게 대하라. 과거의 빚은 현재의 사랑으로 갚을 수 있다. 한 아버지는 자식이 어릴 적 일만 하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했다. 자식이 성인이 된 후 그는 매주 자식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다. 자식은 아빠, 지금이 더 좋아요라고 말했다. 과거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현재를 충실히 살며 보상하라. 지금 사랑하라. 지금 관심을 보이라. 지금 함께하라.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는 만들 수 있다. 현재를 다하라. 그것이 과거를 보상하는 유일한 길이다. 13. 잘못을 떠올리지 말고 사랑을 새로 실천하라. 그때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게 자꾸 생각나.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없었던 게 마음에 걸려라고 말하지 말라. 잘못을 계속 떠올리는 것은 자식도 부모도 괴롭게 한다. 사랑을 새로 실천하라. 과거의 잘못은 묻고 지금부터 사랑을 보이라. 자식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 자식의 이야기를 경청하라. 자식을 안아주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금 사랑을 실천하라.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한 표정을 지었던 것을 후회했다. 몇 년 후 자식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녀는 이번에는 온전히 자식의 편이 되어 주었다. 자식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잘못은 누구에게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를 계속 들춰내지 말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 지금부터 다르게 행동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지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14.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하라. 미안해. 내가 부족한 부모였어라는 말을 자주 하지 말라. 미안하다는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 자식은 괜찮아요라고 위로해야 하는 입장이 된다. 부모를 위로하는 것은 자식의 역할이 아니다. 고맙다는 말을 더하라. 내가 있어서 고마워.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내 자식이 되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라. 감사는 자식에게 힘을 준다.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한 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식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미안한 것보다 고마운 게 더 많아.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 자식은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미안하다는 말은 과거에 머무르게 한다. 고맙다는 말은 현재를 축복한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죄가 아니라 부모의 감사다.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표현하라. 너는 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15. 과거는 묻고 오늘의 자식과 함께 미래를 열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과거는 묻어라. 땅에 묻듯이 마음에 묻어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 앞을 보라. 오늘의 자식이 당신 앞에 있다. 오늘의 자식과 함께 미래를 열라. 우리 앞으로 뭘 하고 싶니? 함께 이런 일을 해보면 어떨까? 라고 물으라.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꿈을 꾸라. 미래는 희망이다. 자식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가라. 어느 어머니는 오랫동안 과거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과거를 놓아주기로 결심했다. 자식에게 과거는 이제 잊자.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지내자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새로워졌다. 과거는 무덤이다. 거기에 계속 서 있으면 당신도 자식도 죽은 것과 같다. 무덤을 떠나라. 살아있는 오늘로 나오라. 자식과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라. 과거를 묻고 미래를 열라. 그것이 자식과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다. 4. 노년의 외로움에 대하여 1.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지 말고 홀로 서기를 배우라.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온다. 친구들은 떠나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지 말라. 내가 자주 안 와서 엄마가 외로워. 내가 더 신경 써줬으면 아빠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하지 말라. 홀로 서기를 배우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법을 찾으라. 취미를 갖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라. 외로움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공방에 가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자식들이 방문하면 기쁘지만 자식들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에 안심했다. 외로움을 자식 탓으로 돌리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그리고 의무감으로 방문하게 된다.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홀로 서기를 배우라. 자식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만들라. 그러면 자식이 방문할 때 진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기. 자식은 효도를 다하되 친구가 될 수는 없음을 인정하라.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 찾아오고 돌보고 걱정한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친구가 될 수 없다. 세대가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살아온 시간이 다르다. 자식에게 친구의 역할을 강요하지 말라. 친구는 따로 만들라.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어울리라. 그들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하라. 자식에게서 친구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 자식은 자식으로 충분하다. 어느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늘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식들은 관심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실망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서 같은 나이 또래들과 이야기를 나누자 모두가 공감하고 즐거워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자식에게 친구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식은 효도로 충분하다. 친구 역할까지 요구하지 말라. 자식에게는 자식으로서의 사랑을 기대하고 친구에게는 친구로서의 우정을 찾으라. 그것이 각자에게 공평한 관계다.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라. 3. 자식에게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하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야지, 명절에는 반드시 우리 집에 와야 해라고 강요하지 말라. 자식에게도 자식의 삶이 있다. 그들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그들은 짐을 지게 된다. 사랑이 의무가 되면 무거워진다.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하라. 자식의 방문에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채워라. 배움을 계속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라.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부모를 보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싶어 한다. 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방문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요가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 자식들이 방문하면 요즘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활기차게 사는 모습에 기뻐하며 더 자주 찾아왔다. 강요는 사랑을 의무로 만든다. 자유는 사랑을 진심으로 만든다. 자식에게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하라. 그러면 자식은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4.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 속에서 지혜를 길러라.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노년의 홀로 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 시간에 당신은 평생 쌓아온 지혜를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고요 속에서 지혜를 길러라. 명상하고 사색하고 책을 읽으라.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라.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어느 할아버지는 은퇴 후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졌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그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매일 아침 명상하고 일기를 쓰고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야 라고 말했다. 홀로 있음을 외로움으로 바꾸지 말라. 홀로 있음을 성찰의 시간으로 바꾸라. 고요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라. 그 지혜를 자식에게 나눌 때 자식은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홀로 있음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5. 외로움을 짐으로 주지 말고 당당한 노년의 본을 보이라. 엄마는 너무 외로워. 아빠는 혼자 있기가 힘들어라고 자식에게 말하지 말라. 외로움을 자식에게 짐으로 주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죄책감만 느낄 뿐이다. 당당한 노년의 본을 보이라.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 자식에게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늘 활기차게 지냈다. 매일 운동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겼다. 자식들이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전혀 외롭지 않아.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라고 대답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존경했다. 외로움을 짐으로 주면 자식은 의무감에 방문한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존경하며 찾아온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당당한 노년의 본을 보이라. 자식에게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 6.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찾아가라. 집에 앉아서 자식의 방문을 기다리지 말라. 언제 올까?
왜 안 올까라고 원망하지 말라. 기다림은 당신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원망을 키운다. 스스로 움직이라. 자식을 찾아가라. 전화하고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라. 물론 자식의 상황을 배려하라. 바쁜 시기에 강요하지는 말라. 하지만 자식을 기다리기만 하지도 말라. 주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라. 어느 할아버지는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자식의 집을 방문했다. 미리 연락하고 자식의 일정을 고려하여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주도적인 모습에 감사했고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기다림은 원망을 낳는다. 행동은 관계를 만든다.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라. 자식을 찾아가라. 주도적인 부모가 되라. 그러면 자식도 더 편하게 당신을 찾아올 수 있다. 기다림을 버리고 행동을 선택하라. 7. 고독을 한탄하지 말고 사색의 기회로 삼으라. 고독은 축복이다. 한탄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평생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진 것이다. 고독을 한탄하지 말고 사색의 기회로 삼으라. 인생을 되돌아보라. 무엇이 의미 있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생각하라. 고독한 시간은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한 할머니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색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쓰며 하루를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었어라고 말했다. 고독을 한탄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고독을 사색의 기회로 삼으면 그것은 축복이 된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고독을 받아들이라. 그 속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라. 그것이 노년의 지혜다. 8. 자식에게 매이지 말고 자식의 길을 축복하라. 자식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바쁜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가정에 집중할 때 섭섭해하지 말라. 나를 버리는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일이다. 자식의 길을 축복하라. 잘하고 있어. 내 길을 가렴. 응원할게라고 말하라. 자식에게 매이지 말라. 자식을 자유롭게 하라. 자식이 자유로울 때 오히려 더 자주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어느 어머니는 딸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었을 때 섭섭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꿈을 이루렴.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게라고 말하며 딸을 보냈다. 딸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었고 더 자주 전화하고 방문했다. 어머니의 축복이 관계를 지켰다. 자식에게 매이면 자식은 짐을 느낀다.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은 자유를 느낀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자식을 자유롭게 하라. 그들의 길을 축복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9. 노년의 허전함을 채우려면 배움을 계속하라.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말라. 노년의 허전함은 배움으로 채울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고 삶이 의미로워지고 외로움이 줄어든다. 무엇이든 배우라.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컴퓨터를 배우라.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우는 노년은 아름답다. 자식도 그런 부모를 존경한다. 한 할아버지는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매일 조금씩 배우며 즐거움을 느꼈다. 몇 년 후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찾았다. 노년의 허전함은 자식이 채워줄 수 없다. 스스로 채워야 한다. 배움을 계속하라. 새로운 도전을 하라. 배우는 노년은 빛난다. 자식에게 나이가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10.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지 말고 사랑을 남겨주라. 부모를 돌보는 것은 자식의 의무야라고 말하지 말라. 의무로 강요하지 말라. 의무로 받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자식에게 의무를 강요하면 그들은 의무감으로 행동한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 사랑을 남겨주라. 자식에게 따뜻한 기억을 주고 감사를 표현하고 축복을 주라. 사랑으로 대하면 자식도 사랑으로 응답한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관계를 만들라. 어느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너희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돼. 아빠는 스스로 잘 지낼 수 있어. 다만 가끔 얼굴 보러 오면 좋겠어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이 말에 감동했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왔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의무는 무겁다. 사랑은 가볍다. 자식에게 무거운 의무를 지우지 말라. 가벼운 사랑을 나누라. 의무를 강요하지 말고 사랑을 남겨주라. 그것이 자식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다. 11. 혼자 웃을 줄 아는 이를 자식은 존경하리라. 혼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식이 없어도, 배우자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삶의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아침 햇살에, 피어나는 꽃에, 새들의 지저김에, 맛있는 식사에 감사하고 웃으라. 혼자 웃을 줄 아는 사람은 강하다. 자식은 그런 부모를 존경한다.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고 기쁨을 찾는 부모를 자랑스러워한다. 한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도 늘 밝은 표정이었다. 정원을 가꾸며 웃고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웃었다. 손주들이 방문하면 할머니는 늘 행복해 보여요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족 모두에게 전해졌다. 혼자 웃을 줄 아는 것은 독립의 증거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증거다. 혼자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자식은 그런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에게서 노년을 배울 것이다. 12. 빈집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집을 따뜻하게 하라. 자식들이 떠나고 집이 텅 비었다고 한탄하지 말라. 빈 둥지 증후군에 빠지지 말라. 빈집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집을 따뜻하게 만들라. 집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음악을 틀고 꽃을 피우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라. 집을 정돈하고 아늑하게 꾸미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라. 혼자 사는 집도 따뜻할 수 있다. 스스로 그렇게 만들라. 어느 할아버지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빈집에서 살았다. 처음에는 집이 너무 쓸쓸했다. 하지만 그는 집을 재정비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화분을 들이고 매일 집을 깨끗이 정리했다. 집은 다시 따뜻해졌고 그는 그 공간에서 평화를 찾았다. 빈집을 탓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스스로 집을 따뜻하게 하라. 당신의 노력으로 집은 다시 생명을 얻는다. 빈집이 아니라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라. 13. 친구와 벗을 구하고 자식에게만 기댈 생각은 버리라. 자식에게만 기대지 말라. 친구를 사귀라. 같은 나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라. 친구는 자식이 줄 수 없는 것을 준다. 동년배의 공감, 이해, 우정을 준다. 벗을 구하라. 노인정, 문화센터, 자원봉사단체, 종교 모임, 어디든 나가라. 그곳에서 벗을 만날 수 있다. 자식에게만 기댈 생각은 버리라. 친구가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한 할머니는 70살의 서예 교실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과 서예를 배우고 차를 마시고 여행을 가며 깊은 우정을 나눴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다. 친구는 노년의 보물이다.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고 친구는 친구의 역할이 있다.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말라. 친구를 사귀고 벗을 구하라.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사는 길이다. 14. 늙음은 짐이 아님을 보이며 자식에게 희망을 전하라. 늙으니 쓸모없어, 늙는 것은 비참해라고 말하지 말라. 늙음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본다. 부모가 늙음을 짐으로 여기면 자식도 노년을 두려워한다. 늙음은 짐이 아니다. 늙음은 축적된 지혜여, 얻은 자유다. 늙음을 긍정적으로 살아내라. 나이 드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는 메시지를 자식에게 전하라. 희망을 주라. 어느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어서도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녔다. 손주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축복이야.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거든이라고 말했다. 손주들은 늙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늙음을 어떻게 사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짐으로 살 것인가, 축복으로 살 것인가? 축복으로 살라. 자식에게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15. 홀로 서기의 모범을 보이고 자식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라. 노년에 홀로 잘 서는 모습을 보이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고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다. 홀로 썩이는 가르침이다. 자식은 부모의 노년을 보며 자신의 노년을 준비한다. 부모가 의존적으로 살면 자식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부모가 독립적으로 살면 자식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 할머니는 90세까지 혼자 살면서도 스스로 모든 것을 해냈다.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건강도 관리했다. 자식들이 도우려 하면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독립성을 존경했고 자신들도 그렇게 늙고 싶다고 생각했다. 홀로 썩이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자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어.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마지막 교훈을 남기라. 홀로서는 부모의 모습으로.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마지막까지 당당한 등을 보여주라.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며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 노년의 홀로 썩이는 고독이 아니라 존엄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그 모습을 보이며 자식에게 마지막 교훈을 남기라. 나는 끝까지 나로 살았다는 교훈을.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 네 가지 진실을 숨기는 것은 거짓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사랑이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의 갈등을 보이지 말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과거의 후회를 늘어놓지 말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신적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노년의 외로움을 호소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이다. 자식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다. 부모는 기둥이다. 기둥은 집을 지탱한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진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끝까지 기둥으로 남으라. 고요히 자신의 짐을 짊어지고 자식에게는 평화와 자유와 희망만을 주라.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